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입니다. 오늘은 날짜로 보면 그 개축일이죠. 개축일인데, 오늘이 이제 그 절기로 봤을 때는 백로예요. 백로라는 절기죠. 흰 이슬, 그러니까 맑은 이슬이 떨어지는 내리는 그런 시점인 거죠. 백로라는 절기, 오늘 개축일에 13시 8분인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13시 경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월이 바뀌죠. 그래서 같은 개축일이라고 하여도 13시 전에 태어나면은 갑신월의 개축일이 되는 거고 13시 절입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태어난 아이는 의류월의 개축일이 돼요. 그래서 경자, 의류, 개축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18시, 그러니까 유시면은 개축일이니까 무게합하에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지금이 신유시가 되네요. 그러면은 지금 18시는 경자, 의류월, 개축일에 신유 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묘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무게합하면은 임자, 개축, 갑인, 을묘시가 되죠. 그러면은 오늘 날짜로 아침에 태어났다, 묘시에 태어났다라면은 경자년, 갑신월, 개축일에 을묘시가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절입하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월이 바뀌는 거죠. 갑신월에서 계유월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이 그러니까 달이 바뀌는 날이 되겠죠. 절입해가지고 그래서 이 개축일에 태풍의 영향권으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비도 내리고 바람도 좀 부는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바람이 이쪽의 지방에는 많이 불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저 부산이나 남쪽 지방에서는 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가 없으신지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개수용시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개수는 그러니까 병화는 양 중의 양이라고 하고 개수는 순음이라고 하죠. 음 중의 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수는 인성과 비겁이 없거나 합거가 되면은 그러니까 합이 돼서 다른 오행으로 바뀌면 개수 자체가 종을 좀 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래서 또한 개수 옆에 저 병화라는 양주의 양이 있으면 저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그러니까 병화와 개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그러니까 개수는 재성으로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재성의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작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수가 많으면 범람하고 개수가 이제 어쨌든 개수지만은 많으면 범람하고 적으면 쉽게 고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수가 옆에 임수가 있으면은 임수처럼 보자. 그래서 개수 옆에 임수가 있으면은 개수는 무토를 만나면 무게합할을 좀 잘하기 때문에 개수는 그러니까 정화와 기토, 병화와 기토를 이렇게 재관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지만 임수가 옆에 있다라고 하면은 임수처럼 무토를 진신으로 쓰죠.
무토 정화, 무토 병화 이런 식으로 임수가 있다. 뭐 지지에 해자가 있다라고 해도 물이 많기 때문에 무토 정화, 무토 병화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적천수 원문이죠. 적천수에 나온 그런 내용으로 개수지약, 개수는 약하죠. 달어, 천진, 그러니까 은하수까지, 그러니까 약하지만 은하수까지 간다라는 그 다다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천진이 은하수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늘문까지 올라간다. 뭐 하늘까지 올라간다. 약하지만 그 기운이 하늘까지 뻗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개수,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개수가 임수가 옆에 있으면은 임수양으로 변한다. 지지에 해자가 있으면은 물이 넘친다, 강우를 이룬다라는 그 부분은 물이 넘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정의만목에 목으로 변하고. 어쨌든 개수 옆에 이렇게 임수 있고 지지에 해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주는 그러니까 윤합격이 되는 거예요. 물이 넘쳐 흐르죠. 그러면 천간으로는 어쨌든 이 윤합격 자체는 금수모군을 다 쓴다. 금수모군을 다 쓴다. 모군, 그러니까 금운이 와도 괜찮고 수운이 와도 좋고, 이 왕한 그 물을 설기시켜주는, 그러니까 모군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사주가 되겠고, 어쨌든 그 개수가 그런 거죠. 이게 그 개수가 어쨌든 내리는 비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내리는 비가 계곡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그러니까 흘러 강물로 갔다가 개수의 이제 종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흘러 이제 바다 임수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수가 이제 임수로 변하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 옆에 임수가 있으면은 임수 바다처럼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개수가 약하다 싶으면 뭐 경금, 신금, 인비의 작용도 좋지만 개수 입장에서는 임수도, 그러니까 개수가 약하다 싶으면 경금이나 신금에 그 인비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 개수는 임수도 반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개수 자체는 임수를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겁재지만 개수는 임수의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신약할 때 임수를 그러니까 반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용이운 공화사신, 그러니까 개수 자체는 무게 합격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 이렇게 변화시키는 원신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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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뭐 합격이 된다, 뭐 이런 게 된다, 뭐 그러면은 무게합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토라는 글자가 생기잖아요. 무게합화 토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는 언제냐? 그러면은 진월이 무진월이 돼요. 그러니까 진월부터 진월에 이제 토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토는 그러니까 뭔가 그 변화시키고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진토의 기운이, 그러니까 공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개수가 그 변해서 구름도 되고, 진토를 만나면 개수가 변해서 구름도 되고 비도 되고, 그래서 능히 만물을 그러니까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그 효용이나 그런 신묘함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합하는, 그러니까 진토를 만나면, 그러니까 화기의 원신인 진토를 만나면 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뭐 진월에 태어나든 진날에 태어나든 진시에 태어나든 그러면은 태어나서 천간으로 무토를 만났을 때 좀 그 변화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불외화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수는 화토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론 경신, 경금이나 신금을 논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수는 개수는 화기가 왕하면, 그러니까 화로 종을 하는 걸 잘하고, 토가 왕하면 그러니까 토로 종하는 걸 잘하니, 개수 자체가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쓰임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만나면 화처럼 변하고, 토를 많이 만나면 토처럼 살아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반면에 개수는 해자나 임수가 강해지면, 그러니까 개수는 해자나 임수에 의해서 강해지며 경금, 신금으로 강해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금, 신금 인성에 도움을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해자의 도움뿐만 아니라 해자 임수의 도움뿐만 아니라 경금이나 신금에 약할 경우 인성의 도움도 받는다. 이 사주가 그렇죠. 을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식신이 왕하죠. 식신이 왕한데, 이럴 경우 목이 강해 신금에, 그러니까 인성에 의지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을 쓴다.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으로 강해지는 법은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신금 인성을 쓴다. 음양 배합면에서는 그러니까 양가는 양, 음가는 개수는 신금을 우선적으로 잡는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개수가 종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수가 만약에 종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음일간에 종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찾아보니 이런 사주가 있더라고요. 정미, 그러니까 60 몇 년이시죠? 갑진, 을사, 병호, 정미 4, 5, 6, 7 67년생이 됐네요. 정미생 정미월이래요. 월에 정미월이 되고 개미일주가 있어요. 개미일에 김이시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음일간이잖아요. 내가 개미월. 하지만은 이 나머지 글자들이 음의 글자에 종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더 화토로 종할 때, 재관으로 종할 때 귀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김이일이 아니고, 김이시가 아니고 김이 전에 이제 무오가 되겠죠. 무오면은 이 내가 종하더라도, 화토에 종하더라도, 그러니까 음과
양이 섞였죠. 일간과, 그러니까 음의 글자와 양의 글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화토지만은, 그러니까 화토도 음양을 또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토하고 무토, 오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음양이 섞일 때에는 좀 탁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음양이 섞이지 않고 그냥 음으로 종할 때에는 더 귀격이다. 무오시보다 기미시가 더 종할 때 더 격을 높이 쳐준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고, 어쨌든 저 개수는 신금을 우선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개수가 약해서, 그러니까 금을 용신으로 잡을 때에는 경금보다는 신금을 우선적으로 잡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한무견화, 화근내진. 그러니까 개수가 그 무토를 그 만나면 무게합화하잖아요. 그래서 무게합화하는 상황에서 옆에 병화든 정화가 있으면은 격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격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무게합화하는데 병화를 보았을 때 제복이 있다. 그러니까 귀격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인월 같은 경우는 차갑잖아요. 그래서 인월은 그러니까 일단 조우면에서는 병화를 일선으로 잡고, 내가 개수가 인호로 설기가 많이 된다 그러면은 신금이 우선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없으면 경금이라도 쓴다. 차갑거나 신강하면 조우로서 병화가 중요하고, 신약하면은 금수가 좋다. 인호술 화국이 돼서 제다 신약하면 임수, 그러니까 개수는 임수를 쓴다. 겁재지만은 인성을 쓴다. 묘월의 개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묘월의 개수, 경금, 신금, 인성을 쓰고, 그리고 내가 약하지 않으면 정화와 기토를 쓴다. 묘월 같은 경우. 또한 묘월의 해묘미 목국이 돼서 목이 많으면 금, 인성을 잡고, 인비가 없으면 식상으로 내가 종을 하니까 종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신강하면은 그러니까 정화와 기토, 그렇죠. 정화, 기토를 보고, 개수는 약한 머리라 무토가 아니라 기토를 더 바뀐다. 그러니까 신강에도 기토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개수, 임수가 있으면 개수를 임수처럼 보기 때문에 임수의 진신인 무토 정화나 무토 병화를 본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진월 같은 경우는 진월에 그러니까 병화 뜨면 좋고, 내가 개수가 약하면 신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진월 같은 경우는 4월 20일경에 고구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 전이면 약간 수해, 그러니까 좀 추울 수 있으니 병화로 보고, 고구 후면 그러니까 마를 수 있으니, 내가 건조할 수 있으니 신금, 그러니까 인성을 쓴다. 토가 많으면 토가 인성을 쓰고 이제 재성을 보면 좋고, 토가 많으면 간목보다는 그러니까 임수 같은 경우는 토가 많을 때 간목을 우선적으로 잡지만, 개수 같은 경우는 토가 많을 때 간목보다는 인성을 위주로 잡는다. 개수는 살인상생 쪽으로 보지 식상제살 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진월에 임계수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사주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고구전이라고 하면은 병화를 보는 거고, 왜냐면은 진중에 있는 계수, 이런 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고구전이라면은 병화를 용신으로 잡고, 고구 후에 태어난 사주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임수나 신금 이런 임비를 용신으로 잡는다. 임비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래서 보통 토가 많으면 간목, 식신제살로 잡는데, 이렇게 토가 이렇게 진토, 미토, 진토 있으면은, 그러니까 보통 임수 용신법에서는 목을 용신으로 잡잖아요. 그죠? 네, 간목을 식신제살로 잡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니까 계수 자체는, 그러니까 임수는 간목이지만 계수는 인성, 관인상생으로 한다.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신자진에 신강하면 기토, 병화, 임수가 있으면은 무토, 병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되겠고, 이사주는 어쨌든 목을 용신으로 잡지는 않고 계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성, 그러니까 고구 후에는 임비를 용신으로 잡고 고구 전에는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사오미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수 입장에서는 신약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되게 높죠. 그래서 임비, 그러니까 경금, 신금, 임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신약하면 금이 필요하고 비겁으로 도와야 한다. 임비가 만약에 없다. 경금, 신금, 임수가 만약에 없거나 있어도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변해버리면, 그러니까 계수는 종격으로 가는 게 좋다. 사오미월은 그렇게 되겠고요. 신월 같은 경우 물이 많다, 신강하면 정화, 그리고 물이 많을 경우에는 간목. 그렇죠. 그러니까 신월에 천간으로 금이 뜨면은 이 정화 간목이, 그렇죠. 금이 있을 경우에는 재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성도 재련을 해줘야, 그러니까 물이 더 맑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화, 그러니까 화해의 그런 기운을 보아야 개수가 더, 그러니까 물이 맑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6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6월의 개수를 우리가 금백수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월에 태어난 개수가 물이 참 깨끗하다. 이런 사주가 깨끗한 개수 물이 되겠고요. 이런 사주의 천간으로 병화가 뜨면 좋고, 그러니까 만약에 6월의 개수지만 약하면 신금, 그러니까 신금을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재가 많으면 신금을 쓴다. 인수가 많으면 당연히 식재를 보게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약하면은 신금이 되겠고, 신강하면은 식재나 재관을 보자. 토가 많으면 계수, 간목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해자축월은 당연히 계수 입장에서는 자기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목화나 화토를 봐야 된다. 해자축월의 계수는 목화나 화토를 봐야 된다. 자, 인월의 계수용신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목이 많아 약하면 신금이나 경금을 용신으로 잡고, 지지가 차가우면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지지가 화국이면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잡는다. 사례를 보게 되면 개수지만은 이렇게 인묘에 이런 목이 많잖아요. 목화가 많죠. 그러면은 내가 설기가 많이 된다. 식재로 설기가 많이 되니까 임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금이 없어 좀 마르는 부분이 있죠. 이런 사주는. 그래서 인비운이 좋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인묘진의 천간으로 병화가 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 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인묘진의 병화가 더 강한 거죠. 인월의 인묘진. 내가 개수 입장에서는 설기가 왕하게 되다 보니 어쨌든 임수를 용신으로 잡긴 하는데 이 사주가 그러니까 목이 병이고 금이 없어 좀 평범한 병이 되었고 그러니까 비겁쟁제는 천간으로 이렇게 병화가 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병화가 없을 경우 이렇게 비겁제가 있을 때 병화가 아니라 뭐 지지에 화가 있으면 재성이 있으면 그 부분이 좀 덜한데 저렇게 천간으로 재성이 떠 있는 상태에서 비겁이 있다라고 하면은 형제간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뭐 형제간에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업적인 면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사주들이 좀 돈을 떼이기가 쉬운 사주가 되죠. 그러니까 보증 예전처럼 보증 서주면 100% 그러니까 돈 떼이는 사주가 되죠. 자, 이 사주 임목 목이 왕하죠. 그리고 해수 자체가 인해한 목으로 이렇게 목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개수는 쉽게 설기가 기운이 빠지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상관과 관성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인성을 용신으로 잡아요. 약하다.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다. 49세 미대운 무인년에 저격당해 사망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요. 이 미대운이면 그러니까 내가 개미묘 고장운이죠, 그죠? 고장운에 무인이면은 어쨌든 내가 설기가 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설기가 왕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합비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러니까 세운에서 와서 재차 합의되면서 나는 합묘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인성을 용신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인목이 용신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안 생기죠. 하지만은, 그러니까 금을 용신으로 잡을 때 인성으로 설기되는 운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저격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인목이 축인호가 탕화의 글자잖아요, 그죠? 축인호가 탕화의 글자다 보니까 뭐 폭발이나 뭐 화약, 화상 이런 쪽으로 흉함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사주는 이렇게 인술 또 미토, 그러니까 토가 이렇게 있죠. 토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인술에 화토도 있고 화국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설기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재관도 이렇게 있다. 인성을 용신으로 잡게 되고, 그러면 어쨌든 사오미운에는 고생하게 되고, 갑신 을유년 이때에는 발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이 사주가 무술에 사망을 한, 병술에 사망을 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인비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급금을 하죠. 인성을 화급금한다. 화급금을 하고, 그리고 지지에 술토가 오면은 어쨌든 인술 화의 기운이 왕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이 술토가 와서 축술미 사명에 또한 내 일지 묘지를 그러니까 개고시키는, 그러니까 술미형으로 열어버리죠.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형적인 부분으로 내가 묘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병술에 사망을 하였고, 이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인비죠, 인비. 이렇게 인성 비급이 있으니까 이사주는 내가 약하지 않으니까 인월의 목으로 설기시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을목을 용신으로 잡고, 그러니까 목화운인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 병자 정축은 평길하고 을의 수목운에 발전하였다. 그러니까 이 해수가 인해한 목으로 목의 기운으로 가죠. 그래서 을의 운에는 벼슬을 하였고, 갑술에도 승진을 하였고, 계유 대운에 퇴직을 한, 그러니까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수 인월의 계수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례가 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수용신법이 조금 어렵죠. 이 사주가 어떻게 종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인비를 써야 되나. 어쨌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수 같은 경우는 인성과 비겁이 없거나 아니면은 인성과 비겁이 화한다라고 보면은 종을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성과 비겁을 본다. 그러니까 계수 입장에서는 임수도 잘 쓴다. 그러니까 임수도 겁재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약할 경우에는 임수도 용신으로 잡는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용신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수는 종을 해도 되게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수 일간 자체는 그러니까 종을 할 경우에 더 출세하고 귀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수용부실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월까지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 묘월, 진월, 계수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피해 많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